자, 이번에는 그 다음 장,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 봅시다. 258페이지 삼각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배울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각일 때 삼각비 값은 금방 구하는데 이게 이제 둔각으로 넘어가거나 뭐 이제 음수 쪽으로 넘어가거나 이랬을 때 삼각함수의 값을 이제 좀 빠르게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공식을 몇 가지를 배울 겁니다. 공식이랑 요령을 몇 가지를 배울 건데 어휴 오늘 봐라 칠판 보자마자 가득히 질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예, 질린 표정을 짓고 있어요. 뭔가 좀 많죠? 예, 뭔가 좀 많습니다. 아직 좀 덜 적었어요 실은. 여기 좀 더 적어야 되는데 칠판이 모자라서.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중요한 공식이면은 실은 뭐 좀 색깔로 썼을 텐데 흰색으로 썼다는 얘기는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야. 일단 우리 원리를 한번 공부를 해본 다음에 얘를 요령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중에서도 세 개는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되는 게 세 개는 있어요. 자, 그건 좀 이따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건데 자 일단은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에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EM파이 더하기 세타의 상각함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주기공식이라고 해요. 주기공식. 뭔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선생님이 이쪽에다 좌표표를 하나 그려놨어요. 자 세타를 나타내는 각을 한 요 정도 예각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세타를 나타내는 각을 요 정도 크기로 잡아봤는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여기 EM파이 더하기 세타 EM파이 더하기 세타라는 건 뭐냐면 2파이가 360도잖아 그지? 우리 이제 어제 후도법 배웠죠? 2파이는 몇 도? 도로 따지면 360도요. 그러니까 EM파이가 뜻하는 게 뭐냐면 360도만큼 n바퀴 돌았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60도만큼 몇 바퀴 돌면은 다시 각이 시초선에 올 거고 동경이 거기서 세타만큼 더 가면은 동경이 어때요? EM파이 더하기 세타 EM파이 더하기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도 정확하게 요거랑 일치를 할 겁니다. 그래야 그래요. 그죠? 그러면은 저 EM파이 더하기 세타가 나타내는 각의 상각함수 값은 그냥 세타가 나타내는 상각함수 값이랑 어떻게 써요? 똑같게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사인 EM파이 더하기 세타는 사인 세타랑 똑같고 그 다음에 코사인 EM파이 더하기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똑같고 탄젠트 EM파이 더하기 세타가 나타내는 상각함수 값은 탄젠트 세타 값이 똑같게 나오게 되는 얘기예요. 왜? 동경이 똑같으니까. 우리 상각함수 할 때 동경이 한 점 찾아가지고 상각함수 구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동경이 똑같이 나오니까 당연히 상각함수 값도 똑같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얘는 EM파이가 더해졌다는 얘기는 360도만큼 한 바퀴 회전했다는 얘기인데 회전한 다음에 세타만큼 더한 거는 그냥 세타만큼 간 거랑 동경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건 이제 똑같은 주기, 같은 그러니까 EM파이만큼 갈 때마다 똑같은 값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같은 값이 일정한 간격으로 똑같이 나오면 그건 주기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주기공기가 아니고 주기공식. 예. 잘못 썼네. 요걸 이제 우리가 주기공식이라 그래요. 알겠죠? 네. 근데 이해해주면 굉장히 쉬운 거니까 뭐 따로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요 녀석 마이너스 세타의 상각함수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음각공식이라 그래요. 음각. 그러니까 세타에 마이너스 붙이면 이제 음수가 되잖아. 그치? 요걸 이제 음각공식이라 그럽니다. 음각공식이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요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자. 세타라는 각이 이렇게 있으면은 마이너스 세타를 나타내는 각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겠어요? x축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지는 이런 초록색 선이 바로 마이너스 세타라는 각이 나타내는 동경이 될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그러면 점피를 이 동경 두 개가 서로 뭐에 대해 대칭이에요? x축에 대해 대칭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 한 점 p를 찍었을 때 그 녀석의 대칭점은 x축에 대한 대칭점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a, 마이너스 b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죠? a, 마이너스 b로 나타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x좌표의 부호는 그대로 되는데 y좌표의 부호가 어떻게 돼요? 반대로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사인 세타가 원래 뭐였어? 사인 세타가 거리분의 y좌표 요 거리를 이제 r이라고 두면은 거리분의 y좌표니까 r분의 b인데 그럼 마이너스 세타라는 각이 나타내는 동경에 대해서 사인을 구해보면은 거리는 똑같이 r이 나오는데 y좌표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b로 바뀌었죠, 그죠? 그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세타가 나타내는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나타내는 값은 r분의 마이너스 b가 되는데 r분의 b 값이 사인 세타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세타 사인 세타랑 어때요? 같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호가 바뀌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똑같다? 마이너스의 사인 세타 값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코사인 값은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코사인 값은 거리분의 x좌표인데 거리분의 x좌표, 거리분의 x좌표 부호가 안 바뀌죠. 그죠? 따라서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똑같아? 그냥 코사인 세타랑 똑같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 x좌표분의 y좌표 주면 a분의 b가 되는데 마이너스 세타에 대해서는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탄젠트도 부호가 바뀌어버리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랑 값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인과 탄젠트는 여기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녀석이 어떻게 돼요? 원래 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 값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랑 똑같이 나오는데 코사인만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간단히 생각해 주면은 이런 예를 하나 들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다.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의 사인 6분의 파이 값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사인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는 30도지? 사인 30도는 얼마?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근데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는 거는 그냥 코사인 6분의 파이랑 같고 코사인 30도는 그럼 얼마?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이 값은 그냥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나오게 된다. 이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탄젠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생각해 볼게.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6분의 파이 값이랑 똑같고 6분의 파이는 역시 30도니까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이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요게 음각공식입니다. 코사인은 근데 부호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근데 이런 성질은 여러분이 딴 데서 하나 본 게 있는데 이 마이너스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냐 안 튀어나오냐 이거 뭐죠? 이거 비슷한 거 배운 적 있는데? 앞에서 그걸 쌓아서 그거 말고 우리 수학 하에서 배웠어요. x 대신에 fx에서 어떤 함수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함수가 있고 마이너스가 안 튀어나온 함수가 있었잖아. 이런 거 가끔 뭐라 그랬어요? 기억날까 이거? 우함수 기함수입니다. 그죠? 요 밑에 게 우함수고요. 위에 게 기함수죠. 그죠? 우함수 기함수 요거 언제 계속 나와요. 계속 여러분들 복습 안 하는 사람은 다시 암기를 좀 합시다. 네. 우함수는 무슨 성질이 있다? y축에 대한 대칭 성질이 있다. 기함수는 뭐다? 원점에 대한 대칭 성질이 있다고 배웠어요. 그죠?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어에 가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걸 연습을 해볼 건데 근데 그때 보면은 사인이랑 탄젠트는 원점에 대한 대칭성을 가진 그래프가 나오고 코사인은 y축에 대한 대칭성을 가진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조금 추가로 정리해주면 사인은 무슨 함수가 된다? 사인은 기함수가 된다. 그 다음에 탄젠트도 무슨 함수? 기함수가 된다. 근데 코사인은 무슨 함수? 우함수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요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은 건 우리가 함수에서 다뤘을 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은 거랑 이제 비슷하게 생각해 주면은 이게 우함수 기함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정확한 그래프 모양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다음 주에 배울 거니까 일단 한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상관함수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각공식이라 그래요. 여각공식. 여각공식. 자, 얘는 이제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파이는 이제 90도잖아요. 그죠? 네, 90도에다 세타를 빼준 거야. 90도에다 세타를 빼준 건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주냐면은, 여기 이제 y는 x라는 보조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요 세타에 대한 각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대칭을 시켜주면 이제 뭐, 요런 동경이 하나 생기게 되겠죠? 요 각이 세타면 요 각도 이제 세타가 되게. 요렇게 해주면, 요만큼에 해당되는 각이 뭐가 되는 거야? 90도 빼기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을 질 때는 항상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갔을 때 이만큼의 각이 나타내는 녀석이 바로 뭐가 되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럼 점피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 점을 생각해주면은 얘는 뭐가 되겠어? b, a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거리는 어때요? 거리는 똑같이 r이에요. 자 그러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 사인 값을 계산해주면은 r분의 a가 되는데 r분의 a는 세타에 대해서는 코사인 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따라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같다? 코사인 세타랑 같다 라는 거예요. 반대 또 마찬가지 방식으로 생각해주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가 되겠어요?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r분의 b가 될 테니까. 그 다음에 탄젠트는 뭐가 되겠어요? x좌표분의 y좌표. 세타에 대한 거는 a분의 b인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거는 b분의 a가 되니까 역수가 됐잖아. 그치? 역수는 우리가 코탄젠트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탄젠트 역수는. 그래서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같다? 코탄젠트 세타랑 같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네. 요게 이제 바로 여각 공식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자, 근데 실은 여각 공식은 이렇게 이제 좌표평면상에서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직각삼각형에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쉬운데, 자, 이게 왜 여각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줄게. 자, 우리가 원래 중학교 때 삼각 B를 배울 때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사인 세타는 B변분의 마주보는 변 C분의 B, 코사인 세타는 B변분의 밑변 C분의 A,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대변 A분의 B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해줬는데, 자 그럼 요게 세타면은 요각이 뭐가 되겠어요? 요각이 바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90도 빼기 세타. 그죠? 요거 두 개 더해서 90도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여각이란 이름이 왜 붙었냐면은 여자가 무슨 여자예요? 남을 여자예요. 우리가 뭐 여분의 옷을 챙겨라. 그럼 이제 남은 옷을 챙겨라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 여자가 남은 각이라는 뜻이야. 어디서 남은 각이야? 직각삼각형에서 직각 빼고 여기 한 각 있으면 나머지 한 각이 얘거든. 이게 바로 여각이에요. 이 여각에 대한 상관함수를 생각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럼 요각을 기준으로 사인을 생각해주면 요거분의 요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녀석은 요 세타라는 각을 기준으로 해주면 코사인 값이랑 똑같죠. 그죠? 따라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똑같은 거야? 세타 각에 대해서는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는 코사인 값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나머지 두 개도 찾아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뭐다? 여각 공식이라는 녀석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각 공식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자 90도에다 이제 세타를 뺀 녀석은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인 코탄젠트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의 상관함수는 어떻게 되냐? 그럼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를 한번 여기다 표현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요 세타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도만큼 일단 가고 거기서 세타만큼 더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여기 요렇게 이제 동경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점 P를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예요? 90도만큼 이렇게 회전시켜 버린 거거든. 예. 그럼 점 P가 90도만큼 이렇게 회전이 돼서 여기 찍히게 되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B, A가 돼버리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럼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이제 얘를 yx에 대해 대칭해준 다음에 얘를 다시 y축에 대해서 대칭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만큼의 각이 세타가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요 점이 좀 더 위에 찍어야 되는데 요 점이 y축에 대해 대칭되면은 x좌표의 부호가 바뀌고 y좌표는 그대로니까 점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 b, a가 되겠지. 그지? 그죠? 그럼 요 점에 대해서 거리는 r로 똑같으니까 요 파란색 선이 나타내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에 대해서 사인 값을 구해보면은 거리분의 y좌표니까 b분의 a니까 사인은 부호가 안 바뀌고 일단 사인은 부호가 안 바뀌고 거기에다 뭘로 바뀌어? 코사인 세타로 바뀌게 돼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 자, 우리가 사인 세타를 계산해보자. 사인 세타는 아까 거리분의 y좌표였으니까 r분의 b였고, 코사인 세타는 거리분의 x좌표였으니까 r분의 a였고,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a분의 b였어. 요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는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인 값을 계산해 보면 거리분의 y좌표니까 얘가 r분의 a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r분의 a는 여기 코사인 세타 값이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이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랑 값이 똑같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뭐가 되냐면은 거리분의 x좌표인데 그게 마이너스 b거든 x좌표가. 근데 r분의 b가 뭐였어요? 사인 세타 값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럼 탄젠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어떻게 되겠어요? 탄젠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얘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이제 탄젠트 역수에다 마이너스까지 붙은 거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코탄젠트 세타가 돼버리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된다는 얘기요. 자, 그래서 이제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나타낸 각은 여기 이제 세타만큼 간 다음에 90도만큼 더 넣은 건데 걔는 실은 얘 여각을 갖다가 어떻게 준 거야? y축에 대해 대칭해 준 거랑 똑같아. 알겠어요?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 다 찾아보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네, 찾아보는 건데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더 연습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지읍시다. 이걸 다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요령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 요령만 하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더 살펴볼 게 요 녀석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 녀석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보각이라 그러죠. 보각 공식이에요. 보각 공식. 자, 보각은 어떤 녀석이냐? 보충해주는 각이다라는 뜻이에요. 보충해주는 각. 그러니까 뭐에서 보충해주냐면 180도에서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만큼의 각을 세타라고 이제 이렇게 뒀을 때 보각은 뭐냐면은 보각은 y축에 대해서 얘를 그대로 대칭해 준 거예요. 요만큼, 이만큼에 해당되는 각입니다. 이게 이제 파이 마이너스 세타. 왜냐하면 요만큼의 크기가 세타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해서 180도가 되는 관계를 우리가 서로서로 보각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알겠죠? 네. 직선에서 이제 요만큼 갔을 때 나머지 직선이 되려면은 나머지 보충해 주는 각이 얼마가 될까? 이겁니다. 네. 그래서 보각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에 대한 대칭이야? y축에 대한 대칭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네, y축에 대한 대칭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자 그럼 점피도 y축에 대해 대칭해 주면은 이 점피 좌표가 대칭 이동해 준 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a, b가 돼버리겠죠, 그죠? 마이너스 a, b가 될 거고, 자 그럼 아까 전이랑 똑같이 사인 세타는 요 거리를 r이라고 두면은 r분의 b, 코사인 세타는 r분의 a,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였는데, 자 그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계산해보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거리분의 y좌표인데 이게 r분의 b잖아요. 얘는 사인이랑 사인 세타 값이랑 똑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생각해주면은 요 동경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계산해주면 거리분의 x좌표인데 그게 r분의 마이너스 a인데 걔는 코사인 세타에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랑 똑같죠? 따라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럼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지. 그럼 얘는 탄젠트 값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랑 값이 똑같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어요? 네.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보각 공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파이 더하기 세타는 뭐가 되냐면은 파이 더하기 세타는 여기서 이제 180도만큼 더 간 거니까 원점에 대한 대칭성을 가진 녀석이에요. 그죠? 얘는 원점 대칭에 대한 얘기고 뭐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찾아볼 수 있다. 찾아볼 수 있다. 라는 요령은 알겠어요? 요령은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좀 해봐야 될 과제를 하나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습장 펼쳐가지고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안 해준 요 6번, 7번, 8번을 한번 지금부터 한번 채워볼 거야. 자, 6번이 아까 원점 대칭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원점 대칭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는
270도만큼 돌아간 다음에 세타만큼 돌아온 거지, 그지? 요 녀석에 대해서도 해보고요. 그 다음 얘는 270도만큼 간 다음에 세타만큼 더 간 녀석이야. 이 녀석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한번 좌표표면을 그려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뭐 저기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